정년퇴직이요? 축하받긴 했죠. 꽃다발도 받고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전혀 은퇴한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이 말은 실제로 제가 만난 한 60대 전직 은행지 점장의 말입니다. 그는 퇴직 후 한 달도 쉬지 못한 채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비, 가족, 그리고 아직은 쉴 수 없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년퇴직을 끝이라 생각합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안도감, 앞으로는 쉬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과 놀며 살겠다는 기대.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60세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닌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특히 은행, 증권, 공기업 같은 안정된 조직에서 일했던 분들조차 은퇴 후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거나 생계형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체성, 시간,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퇴직과 은퇴를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은행지 점장이라는 엘리트 퇴직자조차 은퇴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다. 과거에는 60세 정년이면 노후 준비 끝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대 수명 83세 2024년 기준, 실제 생존 가능성 90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춰지고 금액은 최소 생활비에도 부족. 물가 상승률, 의료비 증가, 자녀 지원 등 변수는 끊임없이 생김. 퇴직금 12억이 있다고 해도 월 200만 원씩만 써도 10년이 채 안 돼 바닥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은퇴란 말 그대로 꿈 같은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5060대가 선택하는 것이 제2의 직업입니다. 직업의 성격은 다양하죠. 경비, 택배, 마트 캐셔 또는 전문 컨설턴트, 창업 등. 문제는 이 전환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존심, 체력, 기술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다시 세팅해야 하니까요. 사례 1 은행 지점장 퇴직 후 지금은 동네 보험점포 사장입니다. 62세 김정수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고 마지막 직위는 지점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2개월간 여행도 다녀보고 아내와 여유 있는 일상을 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위기감이 찾아왔죠. 국민연금 110만 원, 퇴직금 2억.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한 달 지출이 350이 넘는 거예요. 이러다간 5년도 못 갑니다. 그는 결국 지인의 권유로 보험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는 작지만 본인의 금융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 6시간 일하고 월 25만 300 정도 법니다. 체력도 안 딸리고요.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다시 사회인이 된 느낌이 들어요. 김정수 씨는 자신처럼 퇴직 후 갑자기 생활 패턴이 끊기는 사람에게 적당한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재정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게 더 절박했다고요. 사례 2 퇴직 후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아내 몰래요. 59세 이대훈 씨는 지방의 한 시중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로 퇴직금 절반 이상을 썼고 남은 돈은 예적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자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결국 집 근처 대형 마트에 야간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주 5일 근무. 월 수입은 약 120만 원.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알게 됐어요. 처음엔 울었어요. 차라리 다른 일 하라고.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차라리 편해요.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시간 지나면 집에 가니까요. 이대훈 씨는 말합니다. 직업이 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그가 원하는 건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간다는 자존심입니다. 사례 3 퇴직 후 강의 나갑니다. 하지만 이건 생계형입니다. 서울 모 대학교 외래 강사로 활동 중인 박성희 61세 씨는 전직 은행교육연수원 강사 출신입니다. 풍부한 강의 경험 덕에 퇴직 후 몇몇 대학과 협업 제안을 받아 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멋져 보여요.
강의하고 명함도 있고 하지만 소득은 예전 월급의 13도 안 돼요. 실질적으론 생계형입니다. 그녀는 교육 강의를 통해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고정 수입이 아닌 점이 항상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연금, 퇴직금이 있지만 계속 쓰면 무섭잖아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죠. 게다가 나이 들면 일자리가 더 줄어드니까. 박성희 씨는 은퇴란 선택이 아닌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퇴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은퇴 이후의 삶도 철저한 준비 없이 맞이하면 방향을 잃기 쉽다고요.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모으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수입의 지속성. 정년 이후에도 소액이라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 10만 150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심리적 안정이 다릅니다. 2. 사회적 역할 유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이든 봉사든 외부와 연결된 삶은 은퇴 후 우울감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3. 은퇴 이후의 의미 설계. 나를 소개할 때 직함 대신 하고 싶은 일이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2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행지 점장, 공무원, 대기업 임원이든 간에 이제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설계의 시간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든 말든 결국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했지만 은퇴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이 더 이상 두려운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선언처럼 들리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은퇴는 당신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퇴직 후에도 은퇴 못하는 이유. 퇴직 후 재취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을 지목합니다. 1. 경제적 착시. 퇴직금과 연금이 있어도 부족하다. 노후 재무설계 전문가 박정호 CFP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퇴직 직후의 자산은 일시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을 90세 이상으로 가정하면 매년 최소 2,400만 원씩 30년 이상 필요한 셈입니다. 즉 78억 원이 있어야 기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를 계산해 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 2억 원을 받은 사람도 투자, 손실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10년도 못 가서 고갈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적금 이자만 바라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현금 흐름이 있는 일을 갖는 것이 은퇴 후 생존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2.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의 혼란. 심리상담사 이선우 박사는 정년퇴직 이후의 위기를 정체성 공백기로 설명합니다. 직장은 단순한 수입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 사회적 역할, 존재 이유, 하루의 리듬이 모두 직장에서 비롯됐어요. 퇴직 후 갑자기 명함이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는 것도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다시 구하는 이유는 수입이 아닌 존재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3. 은퇴 준비의 부재. 퇴직은 준비하지만 은퇴는 준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연금 수령 시기, 퇴직금 운용 계획 등을 따져보지만 막상 은퇴 이후의 하루 일과나 하고 싶은 일, 정신 건강 등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행동재무학자 윤태영 교수는 말합니다. 퇴직은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은퇴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무계획으로 다시 일터에 나가게 됩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떠밀려서요. 그는 진짜 은퇴 준비란 직업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510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은퇴를 늦추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할 4가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퇴직 전에 은퇴 이후의 구조를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가지를 제안합니다. 1. 월 100만 원의 제2의 소득원 만들기. 퇴직 전부터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활동형 소득이 필요합니다. 전직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동네 작은 점포 창업. 프랜차이즈보단 개인 브랜드 추천.
강의, 글쓰기, 유튜브 등 비대면 지식 콘텐츠 활동, 퀵 서비스, 배달, 방문 관리 등 자투리 노동 단기. 핵심은 큰 돈보다는 작은 안정성입니다. 하루 34시간 투자해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은퇴 생활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정체성을 지켜줄 사회적 역할 확보. 심리적 건강을 위해 소속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을 추천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시니어센터, 자원봉사 참여, 퇴직자 모임, 취미 기반 네트워크 산악회, 사진 동호회 등, 청년 멘토링, 은퇴자 강연, 교육봉사. 월급이 없어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존재감 유지가 핵심입니다. 3. 퇴직 후 하루의 루틴 미리 설계하기. 의외로 많은 퇴직자들이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고 방황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하루 루틴을 상상하고 계획하라고 강조합니다. 예시: 오전 운동, 독서, 뉴스 구독, 오후 재능 나눔, 강의 준비, 자원봉사, 저녁 가족 시간, 취미 활동. 일상의 리듬을 잃으면 정신 건강도 흔들립니다. 퇴직 후의 삶에도 출근 시간과 같은 자율적 규칙이 필요합니다. 4. 퇴직금과 연금 운용의 정확한 계획 수립. 퇴직금은 절대 목돈으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자산 운용 전략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의 50%는 월 배당형 상품, 채권형 ETF 등으로 안정적 운용, 30%는 예적금으로 유동성 확보, 20%는 신중한 성장형 투자의 리츠, 고배당주, 국민연금 월 배당형 ETF, 가벼운 부업, 은퇴 월급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쓰지 않고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행 지점장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말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60대가 퇴직 후 은퇴까지의 간극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극을 두려움 대신 준비와 설계로 채워나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적당한 수입, 소속감 있는 일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역할, 안정적 자산 구조.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비로소 진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퇴직은 하나의 끝이지만 은퇴는 스스로 만드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니까요.